요양시설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곳과 편안히 안 모시는 곳.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모시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반갑습니다. 대표님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파워가 실리는데요. 이 자리가 꽉 차네요. 아니 어떻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네, 물론 뭐 제 소개가 화면으로 나갔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편안히의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코미디언 홍가람입니다. 아, 예. 제가 그동안 여기 이제 홍보이사를 맡은 지가 벌써 2년이 가까이 돼가요. 네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이 카메라 뒤편에서 항상 감독 역할을 하시죠. 네, PD로서 이제 홍보이사로서의 역할을 PD로 하다가 네네. 제가 출연자 본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거리가 또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요양시설 설립형 그 첫 번째로 요양시설 운영 돈이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제가 이 PD 역할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맞아. 이게 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대표님? 지금 보면 망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고 새로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바닥입니다. 아, 바닥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거나 네. 집을 사고 팔 때 값이 올라갈 때 사야 됩니까? 떨어질 때 사야 됩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다가 올릴 때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데, 그죠? 아하.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 이 말은 네. 지금 요양시설 운영과 경영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의 여파로 어르신들 수급이 조금 어려워서 정원 채우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금리가 원체 올라갔고 대출이나 이런 거 받으셨던 분들이 이자 때문에 운영비용 내고 나면 좀 남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재료비도 엄청 올라서 식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올랐네.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정부에서 주는 이런 급여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정부가 급여를 주는데 뭐 야 니네 이자를 높으니까 돈 더 줄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돈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지금보다 반드시 숫자가 늘어날 시설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커피숍도 아니고 빵집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무조건 요양시설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는 뭐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새로 하실 분들은 지금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한두 해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한두 해 있다가 좋아지면 그때 들어올게요.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그때는 겁나게 비싸갖고 들어올 데가 없고 이미 좋은 자리는 누가 선점을 할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은 시장을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양수도를 하든지 뭐 설립을 새로 신설립을 하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담글 때 찬물인 줄 알고 담갔다 뜨거우면 엄청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도 계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거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면 당황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뜨거운 물인 줄 알고 또 이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으면 조심스럽게 들어가게 되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요양시설 들어가면 떼돈 번데 이런 마음으로 들어올 거면 들어오지 마. 떼돈은 목욕탕을 해 떼돈을 벌지. 떼 뺏기고 이런 옛날 개그에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40이 넘어서 이러니까 너무 좋아. 어쨌든 지금은 단순한 돈만 생각해갖고는 이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향후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랑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이 요양시장입니다. 저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 유튜브니까 편하게 다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 구체적인 금액이 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병원들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수익 사업이니까 뭐 250병동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된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사실. 그럼 구체적인 금액까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지역이라든지 대출받는 금액이라든지 정말 다른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창업 비용이 네. 방문 요양이 제일 적게 들어요. 방문 요양은 이제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방문 요양은 사업자를 내실 수 있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보통 방문 요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구나.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하는 역량에 따라서 뭐 그래도 몇백만 원대 수입은 나고요. 물론 잘 못할 경우에 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겠죠. 대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투입하는 비용이 적으니까 네. 아무래도 남는 금액도 적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케어입니다. 데이케어는 이제 노인 유치원, 그렇죠. 지하관 보호센터에서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립 자본이 적으면 1억에서 2억, 많으면 5억에서 10억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몇 억대 보통은 한 2억에서 4억 정도면 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또 여기도 본인들이 인건비 외에도 남는 금액은 지역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이제 몇백만 원 정도 잘 운영이 되면 본인 인건비 외에도 몇백만 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투입된 자본이랑 따져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데가 요양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돈이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필요하고요. 왜냐면 요양원은 보통 베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십억 대인데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아무리 적어도 5억 원. 근데 서울에서 요새 서울이랑 수도권 중에서 한 99베드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20억 원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49베드나 이렇게 하면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고요. 또 그러면 이런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면은 뭐 보통 이제 베드 따라 다른데 예전에는 이제 베드 곱하기 뭐 50만 원이 40만 원이다 했는데 베드 곱하기 한 뭐 40만 원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것도 상황 따라 엄청 다릅니다. 잘 운영된다고 치면은 내가 이제 뭐 99베드면 40만 원이면은 뭐 월간 4천만 원 남는다. 근데 이런 단순한 계산만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대출을 얼마를 받을지, 내가 또 고용하는 그 시설장을 둘 건지 안 둘 건지, 우리 가족들은 얼마만큼 인발부가 될 건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미묘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보통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요. 물론 작은 데도 있지만 그것도 커지고. 그다음 돈도 또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돈도 돈이지만 이제 의료인이 직접 상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뭐 하면 얼마 떼돈이 남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만약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브로커입니다. 반드시 편안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금 물어보신 질문이 뭐랑 똑같냐면 차 끌면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 나오나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차마다 다른데. 차마다 전부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그럼 특정 현대차는 얼마가 드나요? 이렇게 그것도 종류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전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장이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전문직분들도 엄청나게 이 일을 들어옵니다.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은 뭐 의사 변호사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거나 가족들이 직접 하고 왜냐하면 전부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퇴직하면서 가족끼리 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이 시장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양시설 운영 돈이 되나요? 네, 돈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드신데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1년, 2년 지나면 향후 이 시장은 경쟁도 되게 심해질 거고 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정부가 본인들이 뭐 80% 이상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이 울타리를 너무 묶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정부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 이거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은 어느 정도 자본을 투자하고 또 그리고 좋은 의지와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최소한의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관련 법규들이 정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시설 운영이 돈이 되나요? 할 만할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도 돈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사회복지적인 그런 소양과 봉사의식이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든 시설도 중요하지만
설립하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그게 끝내는 경쟁력이 될 거고 네네. 저는 그런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을 특히 앞선에 홍보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도 되지만 자기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에서 그 설립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자금 사정이나 니즈에 맞춰서 컨설팅도 해주시면 돼요. 그럼요.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운영하는 거 마케팅부터 시작해갖고 관련 제반 법률이랑 노무 이런 거 전부 다 해드려서 브로커라는 표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나 이상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요. 저희 편안히 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그 마음에 상처 입지 않으시고 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들어오셔서 또 의미 있는 일을 또 본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같이 해드립니다. 편안히로 꼭 연락 주세요. 네, 지금입니다. 아래 번호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번호 한번 우리 감독님 번호 한번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편안히에서는요 요양시설 설립편 그 첫 번째로 요양시설 운영 돈이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 시장 상태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편안히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편안히 노력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